안녕하세요. 언론 뉴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 하냐면 심루타, 10배, 100배, 200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10배, 100배를 바라고 뭔가를 샀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주식 투자의 대가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주식이 급등하는 시기는 전체 기다린 기간이 100이라고 하면 한 7, 8 정도의 기간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 90일 혹은 92의 기간은 뭡니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 90 이상의 기다리는 시간은 보지 않고 오른 기간 그 8에서 10 정도 되는 그 기간만 보고 야 급등했다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돼 있죠.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뭐냐?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100이라는 기간에 초입에 1에 시작할지 아니면 90에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얻고 싶어 한다라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ROE가 높다, 뭐 PBR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상에 있는 뭐 순익, 손익, 뭐 자본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숫자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서 5배, 10배, 100배 되는 주식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말인 거죠. 저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한 주식을 발굴해서 뭔가를 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고수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눈여겨보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추천한다. 추천하는 거에는 대부분의 경우 사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유튜버들이 대거 얘기하는 우량주다. 이거 꼭 담아야 되는 주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주식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안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북적북적 거리는데 돈 벌 기회가 있냐 없냐? 보통의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되려 우리가 주식을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보다 아주 나이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잘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닌 오랜 경험과 경륜에서 묻어나온 그 기업의 진짜 본질, 핵심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동서 맥심커피, 우리가 오랫동안 동서 스틱커피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인 거죠. 롯데 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일생활 건강의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은 생필인 거죠. 이런 품목들은 화장지, 위안킴블레이 화장지, 깨끗한 나라의 화장지 이런 품목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반복 재구매해야 되는 품목인 거잖아요. 그런 품목들의 기업 가치는 갑자기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제 보면 맞는 거죠. 근데 급등하지도 않고 대박을 치진 않겠지만 길게 30년, 40년, 50년 내다보면 그런 기업들이 대박 기업일 수 있죠. 그렇게 접근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산다? 실거주할 목적으로 사고 정말로 그 집에서 평생 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적어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죠. 싸고 팔 게 아닌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뭐 모기지론이 40년짜리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40년짜리 덜컹대가지고 대출 내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이 3억이면 이자를 한 9억 내야 됩니다. 그럼 3억 빌리고 12억을 갚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40년짜리 모기지론은 요구하는 거죠. 이런 모기지론을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대출을 이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이렇게 길게 내다보면 이게 어리석은 건지 현명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IMF 전에 한보라고 하는 그룹이 무너졌죠. 근데 그 전에 한보는 무소불위의 기업이었죠. 왜 한보를 말씀드리냐면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도 없어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100배, 200배, 대박 기업 이런 것들 쫓지 말고 정말로 길게 내다보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길게 내다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미국도 미국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아닌 나중에 한 3년에서 한 5년 뒤쯤에 미국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기준금리 올리잖아요. 그러면 2년 말고 3년차, 4년차쯤에 어김없이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전제하면 주가가
뭐 예를 들어 베트남 주식이 뭐 1400, 1500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 3년 뒤, 4년 뒤쯤에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베트남 주식 주가가 700이 되고 500이 되면 그때 베트남 가서 베트남의 은행 주식들 아니면 식음료 주식을 사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때 한국의 농심과 같은 혹은 CA제일제당과 같은 그런 기업들 주식을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메일유업 같이 우유 팔고 치즈 팔고 하는 회사가 베트남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비나밀컨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 주식도 사는 것도 괜찮고 베트남의 은행들 주식들도 사놓는 게 괜찮겠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 2%대, 잘해야 2%, 아니면 1% 미만일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마 한국이 앞으로 보일 모습인 거죠. 그런데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죠. 베트남은 5%, 6%, 7%, 8% 이렇게 고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업들도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차라리 더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 중금리로 이렇게 되게 힘들어질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거냐?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보자고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나라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 있을까요? 일본이라고 한 나라에 많이 닮아 있을 거죠. 한국이라고 한 나라도 저물가, 저금리로 아마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진출하겠죠. 몽골로도 진출하고 베트남 진출하고 또 우리의 윗나라인 북한에도 대거 진출해가지고 인프라 깔아주고 대거 이렇게 많이 하겠죠. 뭔가를. 그럴 때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은 KTNG 담배인상공사나 아니면 강원랜드나 아니면 동서나 한국셀석유 같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야겠죠. 고비당 우량주야. 그리고 성장하는 것들은 베트남이나 아니면 향후에 북한 혹은 몽골 혹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한국보다는 좀 더 기회가 많은 미얀마가 될지 캄보디아가 될지 봐야겠지만 그런 그런 나라의 기업들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평생을 내다보고 사놓는 게 혹은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한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러시아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 원자재 석유나 아니면은 가스나 혹은 식료품 관련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단순히 10배 보겠다 100배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면 주식시장에서 잘 될 가능성보다 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ROE니 PBR이니 그런 것들 너무 깊게 내다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한 발짝 물러서서 내다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죠. 이미 충분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라를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률이 높아질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우량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더 많아지지 않겠냐. 다만 그냥 걷어지는 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려고 하면 무슨 돈으로 해야겠습니까? 빌린 돈으로요? 아니죠.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철저하게 아끼고 마련한 돈으로 길게 내다볼 수 있게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래저래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투자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왕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멀리 내다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결실을 아주 나중에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조급한 마음 말고 최소 3, 5년 3-5년도 짧다 10년이다 20년이다 혹은 3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긴 안목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랄 뿐인 거죠. 함부로 짧은 기간에 여행을 바라고 크게 돈을 집어넣다가 다 날려서 빚쟁이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절대
맞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자기 돈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내다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